아버님, 근데 저 아주머니는 누구세요? 아까부터 저희를 노려보시는데 표정이 너무 무서우세요. 아, 그냥 사정이 딱해서 내가 며칠 일 좀 시키는 고향 아는 동생이야. 별거 아니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오양, 거기 멀뚱히 뭐 하는 거야? 빨리 가서 과일이나 깎아오지 않고. 사정이 딱해. 아는 동생? 야, 박철수. 뭐라고?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다 대고 삿대질이야? 당장 안 꺼져? 너 내가 웃었니? 변호사 아들 앞이라 이거야? 내가 니들 밥상이나 차려주러 온 식모야. 3박 4일 동안 개처럼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모른 척을 해? 왜? 왜 이래 이 여자가? 빨리 안 가? 이게 진짜 돌았나? 여보, 지훈아, 신고해, 경찰 불러! 친구? 그래 해. 대신 이거 네 아들이 봐도 상관없지? 너랑 나랑 모텔에서 찍은 이 사진들 말이야. 남편의 내연녀를 가사도우미로 속여 3박 4일간 우리 집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온 가족이 모인 대망의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내연녀, 그리고 도망칠 곳 없는 남편. 과연 이 파멸의 만찬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계속해서 사연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제 이름은 김명숙, 직원 50여 명을 거느린 알짜배기 중소기업 사장, 박철수의 아내입니다. 남들은 제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는 팔자 좋은 사모님인 줄 알지만 천만에요. 친정 돈 끌어다 남편 사업 뒷바라지하고 사고뭉치 아들 사람 만드느라 제 속은 수십 번도 더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 평생 제 눈치만 보던 쫄보 남편이 늙음하게 딴짓을 시작하더군요. 징조는 뻔했습니다. 늘 땀 냄새 나던 와이셔츠에서 싸구려 장미 향수 냄새가 진동했고 남편 차 조수석 시트가 미묘하게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패턴이던 휴대폰 잠금이 지문인식으로 바뀌었죠. 어느 날 밤 남편이 거래처 접대 핑계로 술에 떡이 되어 들어와 골아떨어진 틈을 탔습니다. 축 늘어진 그의 엄지손가락을 스마트폰에 가져다 대자 지문 잠금이 풀리며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카톡방 상단에 고정된 이름, 나의 비타민. 대화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제 입가에 차가운 비소가 걸렸습니다. 오빠, 집에 가기 싫지? 유유, 그 늙은 여자가 또 잔소리해? 근데 오빠네 집 강남 70평이라며? 우와, 나 거실 넓은 집에서 사는 게 소원인데 내가 몰래 도우미로 들어갈까? 가서 그 여편네 대신 내가 안방마님 노릇해줄게. 오빠랑 몰래 눈 마주치면 진짜 짜릿하겠다. 그치?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단순히 돈 좀 뜯어내려는 꽃뱀인 줄 알았더니 감히 내 안방을 넘보고 나를 조롱해. 게다가 남편이랑 한 집에서 스릴을 즐기고 싶어해. 좋아. 내가 원하는 그 짜릿함, 내가 뼈가 저리도록 느끼게 해주마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제 표정은 더없이 차분했습니다. 저는 남편 특유의 허세 가득하고 끈적한 말투를 흉내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어? 마침 마누라가 허리 시술 받아서 며칠 꼼짝 못하거든. 지금 입주 도우미 구해달라고 난리야. 유리 네가 면접 보러 와. 내가 고향 후배라고 바람 잡으면 그 여편네 멍청해서 깜빡 속을 거야. 답장은 1초 만에 읽음 처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미끼를 던졌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확실한 미끼를요. 와서 마누라 누워있는 동안 우리끼리 등잔 밑이 어둡다 놀이 좀 해보지 뭐.
안방마님 연습하러 와. 3박 4일에 현금으로 700 꽂아줄 테니까 콜? 화면 위로 입력 중이라는 말풍선이 미친 듯이 춤을 추더니 한이의 찬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헐 대박 700 오빠 미쳤어? 크크 그럼 그 아줌마 속이고 우리 한 집에 있는 거야? 완전 스릴 있겠는데? 알았어 내일 갈게. 저는 대화 내용을 캡처해 제 폰으로 옮긴 뒤 카톡방에서 제가 보낸 답장들만 말끔히 삭제했습니다. 오유리는 남편과 짠 비밀 작전이라 믿고 당당하게 들어올 겁니다. 저를 멍청한 여편네로 깔보면서요. 다음 날 오후 2시 인터폰 화면에 오유리가 잡혔습니다. 도우미 면접을 보러 온다면서 무릎 위로 올라오는 미니스커트에 가슴이 파인 블라우스, 그리고 풀 메이크업. 남편이 집에 있으니 괜찮다고 믿고 잔뜩 멋을 부린 겁니다. 누구세요? 아, 네. 사장님 소개로 면접 보러 왔는데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진한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오유리는 허리 보호대를 찬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눈빛에 명백한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 이 여자가 그 둔한 곰이구나.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유리라고 합니다. 어머, 유리씨? 우리 남편이 말한 고향 후배가 이런 아가씨였어? 인상이 참 화려하네. 집안일이나 할 수 있겠어요? 호호. 사장님이 사모님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시던지 제가 꼭 돕고 싶어서 왔어요. 집안일도 자신 있고요. 뻔뻔한 거짓말. 손톱엔 큐빅이 박혀 있고 손바닥은 보들보들한데 집안일. 저는 속아 넘어가는 척하며 식탁 위에 미리 준비해 둔 두툼한 현금 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남편이 챙겨주라더군요. 선불 700만 원. 우리 그이가 아는 동생이라니 특별히 더 넣었어요. 3박 4일 동안 숙식하면서 나 좀 도와줘요. 오유리는 봉투를 덥석 집어 들었습니다. 봉투 두께를 확인하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4일만 눈 딱 감으면 700만 원. 게다가 밤에는 남편과 놀 수 있다는 착각. 그녀의 입꼬리가 주체할 수 없이 올라갔습니다. 어머, 사모님, 감사합니다. 저 정말 내 집처럼 편안하게. 아니, 열심히 할게요. 오유리는 짐 가방을 내려놓으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벌써 이 집 안주인이라도 된 양 당당한 태도였죠. 그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 집이 안락한 러브하우스가 아니라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감옥이라는 것을요. 그래요. 짐 풀어요. 아, 근데 유리 씨,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유리 씨가 손맛이 그렇게 좋다며? 기대할게요. 저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이제 쥐가 덫에 들어왔습니다. 남은 건 오늘 저녁 아무것도 모르고 퇴근할 남편 놈뿐입니다. 오후 7시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오유리는 아주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주방에 간사이 거실 소파 상석에 앉아 쿠션을 쓰다듬거나 장식장에 놓인 양주병을 들었다 놨다 하며 미래의 안방마님 리허설을 하고 있더군요. 드디어 남편 박철수가 퇴근했습니다. 어우, 죽겠네. 속이야. 여보, 나왔어. 아직도 어제 마신 술이 덜 깼는지 미간을 찌푸리며 들어오던 남편. 넥타이를 풀며 고개를 드는 순간 그의 동작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꼼눈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유염하게 손을 흔드는 오유리가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가방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이 되었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눈동자는 저와 오유리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가며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너, 당신이 여기 왜 있어? 남편이 쥐어짜듯 내뱉은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미쳤냐?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하지만 착각에 빠진 오유리는 남편에게 찡긋 윙크를 날리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어머, 사장님도 참, 사모님 계시는데 왜 그렇게 놀라세요? 사장님이 오라고 하셔놓고선. 호호, 뭐, 내가 언제? 남편이 펄쩍 뛰며 부정하려는 찰나 제가 주방에서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고무장갑을 낀 채 걸어 나갔습니다. 여보. 왔어? 왜 기억을 못해? 당신 어제 기억 안 나? 기억? 남편이 멍청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주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어제 당신 술에 떡이 돼서 들어왔잖아. 내가 허리 아파서 끙끙대니까 당신이 울면서 내 손 잡고 그랬잖아. 여보, 내가 미안해. 내 고향 후배 중에 오율이라고 있는데 걔가 일을 기가 막히게 해. 내가 부를 테니까 걔한테 맡겨. 그러면서 당신이 직접 핸드폰 열어서 전화번호까지 찍어줬잖아. 뭐, 내가? 남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분명 기억엔 없는데 너무나 구체적인 제 증언에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쳤나? 술김에 본심이 나왔나? 아니, 내가 번호를 안 줬으면 이 여자가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해? 박철수 씨, 당신은 어제 인사불성이었으니 확인해 줄 기억 따윈 없지. 당신 핸드폰은 내가 조작했고, 이때다 싶어 오유리도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마누라를 속이기 위해 연기하는 중이라고 확신한 눈치였습니다. 맞아요, 사장님. 저한테도 문자 보내셨잖아요. 마누라 아프니까 와서 좀 도와줘라고. 기억 안 나세요? 어머, 술을 얼마나 드셨길래. 남편은 이제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술 취한 남편의 간곡한 부탁이라 믿고 있고, 내연녀는 오빠가 나를 불렀다고 믿고 와 있습니다. 여기서 난 그런 적 없다고 발광해봤자, 그럼 당신 번호로 온 문자는 뭐고, 이 여자는 누구냐는 질문으로 돌아올 게 뻔하니까요. 불륜을 자백하는 꼴이 됩니다. 아, 그게, 남편은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넥타이를 잡아당겼습니다. 결국 살기 위해 제 가스라이팅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죠. 아, 그래. 내가 취해서. 그 후배가 맞네. 오 양이었나? 그래, 왔구나.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대못을 박았습니다. 잘 됐네. 당신 말대로 선불로 700만 원 쥐어주고 채용했어. 3박 4일 동안 숙식하면서 김장도 돕고 대청소도 하기로 했어. 당신 후배라니까 내가 가족처럼 대해주려고. 700. 그리고 3박 4일? 남편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내연녀와 아내와 한 집에서 3박 4일이라니 지옥이 따로 없으니까요. 여보, 왜 그래? 어제는 당신이 그랬잖아. 걔 우리 집에서 재워. 밤에도 일 시켜. 라고 소리 질렀잖아.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유리 씨 민망하게. 네,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밤낮으로 사장님 댁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놓을게요. 오유리가 밤낮의 강세를 두며 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이제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의 주사가 불러온 재앙이라 믿으며 꼼짝없이 이 상황에 갇혀버린 겁니다. 자, 감동적인 상봉은 그만하고 밥값은 해야죠? 저는 박수를 짝 쳐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유리 씨, 옷 갈아입고 와요. 아까 준 그거. 잠시 후 오유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화려했던 미니스커트는 온데간데 없고 펑퍼짐한 형광색 꽃무늬 몸빼 바지에 늘어난 러닝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시장통을 뒤져 찾아낸 패션 테러 아이템이었죠. 사모님, 저 꼭 이걸 입어야 해요? 사장님도 계시는데. 오유리가 울상을 지으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나 예쁘다고 해달라는 혹은 마누라가 시킨 거냐고 묻는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유리의 흉한 몰골을 보고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쪽팔렸던 거죠. 자신의 세련된 애인이 저런 촌스러운 아줌마 꼴로 아내 앞에 서 있다는 게. 어머, 일할 땐 그게 최고야. 그리고 유리 씨? 오늘 저녁 메뉴는 우리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걸로 준비했어요. 저는 주방 아일랜드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거대한 절인 배추 100포기와 산더미 같은 무, 그리고 빨간 고무 다라이가 위용을 뽐내며 싸려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친척들이 다 모이거든. 우리 남편이 입맛이 까다로워서 꼭 손으로 치댄 김치만 먹거든요. 기계는 질색이라네. 그치 여보? 네. 김장이요. 지금요? 오유리의 눈이 배추탑을 보며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이런 거 안 해봤는데. 어머, 700만 원이나 받고 안 하겠다고? 그럼 돈 다시 내놓고 가요. 지금 당장. 제가 싸늘하게 정색하자 오유리가 멈칫했습니다. 이미 돈맛을 봤는데 토해낼 순 없죠. 게다가 여기서 도망치면 남편 박 사장 볼 면목도 없어집니다. 오유리는 입술을 꽉 깨물더니 남편에게 구조 요청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발 짠 거 아니라고 말해달라는, 살려달라는 애절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느라 천장을 보며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크흠, 여보 나 먼저 씻을게. 오양, 수고해. 남편이 도망치듯 안방으로 사라지자 오유리는 덩그러니 대추 산성 앞에 남겨졌습니다. 믿었던 도끼, 아니 믿었던 남편에게 발등이 찍힌 꼴이군요. 자, 뭐 해요? 고무장갑 끼고 무채부터 썰어요. 굵기 일정하게. 저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리모컨을 집어 들었습니다. 거실에는 트로트 방송 소리와 오유리가 신경질적으로 물을 내려치는 쾅 소리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아한 지옥, 이제 개장입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김장이 끝났습니다. 거실은 비릿한 젓갈 냄새로 진동했고 오유리는 거의 기어가는 꼴로 게스트룸에 처박혔습니다. 남편도 도망치듯 안방으로 숨었죠. 하지만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아직 밤은 길고 저들의 체력은 남아있으니까요. 새벽 3시, 안방 문 밖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사각,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을 가로지르는 소리.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댔습니다. 잠시 후 문손잡이가 소리 없이 돌아가고 어둠 속에서 오유리의 얼굴이 불쑥 들이밀어졌습니다. 힘들어 죽겠다더니 그새를 못 참고 남편을 깨워 미래를 즐기려던 거겠죠. 혹은 억울해서 남편 멱살이라도 잡으러 왔거나 그녀가 방 안으로 한 발자국 들어서는 순간 제가 침대 헤드 조명을 탁 켰습니다. 앉아요? 갑작스러운 불빛에 오유리가 헉하고 숨을 들이켜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 여사님, 이 새벽에 남의 안방엔 무슨 일이죠? 아, 그게 제가 화장실을 찾다가 문을 잘못 열었어요. 말도 안 되는 변명. 저는 피식 웃으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됐네. 잠 안 오면 나와요. 안 그래도 아침 준비 미리 하려던 참이었거든요. 네? 아침이요? 지금 새벽 3시인데요. 우리 남편이 요즘 기력이 쇠해서 보양식이 필요하거든요.
사골을 좀 끓여야겠어. 저는 오유리를 몰아세워 주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대한 한우 사골과 우족 세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거 핏물 빼고 초벌 삶아야 해요. 불 앞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기름 걷어내야 하는 거 알죠? 오유리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김장 배포기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데 사골이라니. 그녀의 인내심이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사모님, 저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오유리가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저 갈래요. 사람을 무슨 노예로 아나. 오유리가 씩씩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저는 당황하는 대신 안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나와봐. 제 비명에 자는 척하던 남편이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왜 뭐야? 무슨 일이야? 여보, 오 여사가 간대. 당신 보양식 끓여달라니까.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그냥 간다네? 당신이 그렇게 부탁했다는데도 싫다고 가겠대. 뭐? 남편이 멍한 표정으로 현관 앞에 선 오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오유리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아마도 오유리는 속으로 오빠, 제발 나 좀 보내줘. 나 죽을 것 같아. 마누라한테 그냥 보내자고 말해.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박철수 씨의 머릿속 계산기는 다르게 돌아갔습니다. 지금 오유리가 나가버리면 아내에게 소개해준 사람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게다가 오유리가 나가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자신의 불륜이 탄로 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 겁쟁이인 남편은 가장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아, 거참. 오양. 당신 왜 이래? 남편이 오유리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 받았으면 일을 해야지. 마누라가 아파서 부탁한 건데 그걸 못 참아서 새벽에 난동을 피워? 내 얼굴 봐서라도 참아야 할 거 아냐. 오유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사장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들어가서 사골 끓여. 마누라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어우, 피곤해 죽겠네 진짜.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문을 쾅 닫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믿었던 남편,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남자가 자신의 노동을 착취하는 악덕 고용주로 돌변한 순간, 저는 오유리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들었죠? 남편이 저렇게 원하는데 어쩌나. 오 여사님이 참아요. 고향 오빠 체면 살려줘야지. 오유리는 닫힌 안방 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아니라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앞치마를 다시 주워 들었습니다. 오유리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나가면 저 비겁한 박철수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니까요. 그래, 박철수, 너 이 자식, 내가 여기서 죽나 봐라. 내가 먹을 사골? 그래, 끓여줄게. 아주 펄펄 끓여줄게. 오유리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걸어가 국자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골뼈를 곰솥에 쾅 소리 나게 쳐박았습니다. 불 켜요, 사모님. 끓이면 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가스레인지 불을 켰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기름 잘 걷어내요. 우리 남편 먹을 거니까. 이제 오유리의 분노는 제가 아닌 남편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간질은 완벽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집안에는 밤새 고아낸 사골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6시간 넘게 불 앞에서 기름을 걷어낸 오유리는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기름기에 쩌든 얼굴. 어제 그 당당했던 비타민은 온데간데 없고 웬 주방 아줌마가 서 있더군요. 아이고, 허리야. 오유리가 허리를 두드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남편과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오 여사님? 고생했어. 덕분에 국물이 뽀얗게 잘 우러났네. 어서 와서 앉아요. 아침 먹어야지. 저는 식탁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오유리는 쭈뼛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갓 지은 쌀밥과 오유리가 밤새 끓인 진국 사골곰탕, 그리고 명란젓과 갈비찜 등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여보, 많이 먹어. 오 여사가 당신 생각해서 밤새 한숨도 안 자고 끓인 거야. 국물이 끝내주네. 저는 국그릇을 남편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 그래? 고마워. 잘 먹을게. 남편이 국을 한술 뜨자 오유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오빠, 내가 끓인 거야. 맛있지? 나 좀 봐줘. 라는 듯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오유리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제 눈치만 살피며 국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에 고기 건더기를 듬뿍 올려 제 밥그릇 위에 얹어주더군요. 여보도 많이 먹어. 당신 허리 시술 받느라 고생했잖아. 살 좀 쪄야지. 오유리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자기가 밤새 다리를 꼬집어가며 끓인 국인데 그 국의 가장 맛있는 부위를 남편이 아내에게 바치고 있는 꼴이라니. 어머, 당신밖에 없네. 오 여사님, 미안해요. 우리 부부가 좀 유별나서 씻기 전에 들어요. 저는 보란 듯이 남편이 준 고기를 받아 먹으며 오유리를 향해 웃어주었습니다. 오유리는 아무 말 없이 국을 떠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데 표정은 사약을 마시는 사람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같은 밥을 먹고 있지만 그녀는 이 식탁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숨 막히는 식사가 끝나자마자 저는 거실 한복판에 전기 그릴 2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소쿠리에 담긴 재료들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아들 내외가 집에 오는데 우리 며느리가 전을 참 좋아해요. 동그랑땡, 꼬치전, 동태전, 육전, 호박전, 이 5가지를 제일 좋아해요. 이걸 다 부치라고요? 왜요? 우리 남편이 도와줄 건데. 여보, 당신 전 부칠 때 옆에서 계란물 입혀준다고 했잖아. 그치, 남편이 소파로 도망치려다 딱 걸렸습니다. 나 회사 서류 볼 게 있는데. 무슨 소리야. 당신 아들이 먹을 건데. 오우 여사 혼자 힘들다잖아. 앉아. 결국 거실 한가운데 기막힌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오유리는 프라이팬 앞에서 기름을 뒤집었으며 전을 부치고 남편은 그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 밀가루를 묻히는 꼴. 지글지글.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자 오유리가 헛구역질을 참으며 인상을 썼습니다. 야, 박철수. 오유리가 남편에게만 들릴 듯 작게 속삭였습니다. 남편이 화들짝 놀라 주위를 살폈습니다. 저는 멀리서 빨래를 개는 척하며 귀를 쫑긋 세웠죠. 너 진짜 나한테 이럴 거야? 나 여기 너 보고 온 거야. 근데 취급이 이게 뭐야? 내가 투명 인간이야? 아, 쉿. 조용히 좀 해. 마누라 듣잖아. 남편이 밀가루 묻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속삭였습니다. 들으라지 뭐. 야, 나 이제 못 참아. 확 다 엎어버릴 거야. 오유리가 뒤집개를 콱 내려놓으려 하자 남편이 급하게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제발, 오양. 아니, 유리야. 한 번만 참아줘. 응? 오늘 아들놈 오는데 걔가 변호사야. 나 여기서 걸리면 진짜 개털돼. 너, 나 개털되는 꼴 보고 싶어? 남편의 비굴한 애원. 개털되면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 이번만 넘기면 내가 보너스 챙겨줄게. 어? 제발. 오유리는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 타령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들 핑계대며 돈으로 입막음이라니.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이나 배신감이 아니라 경멸로. 그래? 변호사 아들이 무섭다 이거지? 오유리는 다시 뒤집개를 들었습니다. 좋아. 참아줄게. 대신 똑바로 해. 계란물 흘리지 말고. 그래. 고마워. 남편은 안도하며 다시 열심히 전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서 오유리는 노릇노릇 구워지는 동그랑땡을 보며 서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참고 있는 건 남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가장 무서워하는 아들 앞에서 터뜨리기 위해서죠. 어머, 냄새 좋다. 여보, 간 좀 봐. 안 짜? 제가 소파에서 묻자 남편이 뜨거운 전을 호호 불어 제 입에 넣어주려 했습니다. 여보. 아해. 그 모습을 보는 오유리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었습니다. 자신이 땀 흘려 만든 음식을 남편이 웃으며 아내에게 바치는 꼴. 오유리는 묵묵히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이 튀어 팔에 물집이 잡혀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안방마님이 아니라 박철수의 파멸로 바뀌었으니까요. 딩동. 그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어머, 왔다. 우리 아들 왔나 봐.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허둥지둥 앞치마를 벗으려 했고, 오유리는 기름 묻은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현관을 응시했습니다. 마침내 폭탄을 터뜨릴 관객들이 입장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지훈이는 로펌에서도 알아주는 독종 변호사고, 며느리 민지 역시 눈치 빠르기로 소문난 약사입니다. 남편 박철수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조합이죠. 아버지, 어머니, 저희 왔어요. 지훈이가 들어오자 남편은 언제 앞치마를 둘렀냐는 듯 양복 상의를 걸치고 근엄한 척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왔냐? 길 안 막히고? 남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선은 아들이 아니라 주방 구석에서 기름 냄새를 풍기며 서 있는 오유리를 향해 있었죠. 어머니,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근데 저분은 누구세요? 며느리 민지가 오유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오유리의 꼴은 가관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첫인상은 온데간데 없고 떡진 머리에 형광색 몸빼 바지, 그리고 하루 종일 전을 부치느라 얼굴엔 기름과 밀가루가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혹사당한 가사 도우미의 몰골이었죠. 제가 우아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인사해. 내 아버지가 데려온 고향 아는 동생이야. 사정이 딱해서 일자리 좀 달라고 사정했다나 봐. 그래서 내가 3박 4일 동안 좀 부르고 있어. 아, 안녕하세요. 오유리가 기어들어가듯 인사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세련된 모습과 자신의 초라한 꼴이 비교되자 자존심이 상한 듯 입술을 깨물더군요. 아버지가요? 아버지 집에 들이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아들 지훈이가 의아하다는 듯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워낙 사정이 딱해 보여서
내가 또 정이 많잖냐. 허허, 정이 많으시네요. 근데 아주머니 표정이 왜 그러세요? 화나신 것 같은데. 며느리의 날카로운 지적에 식탁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해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오유리가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지도록 부친 모듬전과 사골국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오유리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오 여사님, 미안해서 어쩌지? 식탁 의자가 모자라네. 주방에서 따로 좀 들어요. 제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의자는 베란다에 하나 더 있었으니까요. 오유리는 부들부들 떨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야, 박철수, 내가 말 좀 해봐. 나도 여기 앉히라고. 하지만 남편은 아들 지훈이와 술잔을 기울이느라 오유리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한 잔 받아라. 요즘 소송거는 잘 돼가고? 네. 아버지, 근데 요즘 상간남 위자료 소송이 많아서 바쁘네요. 나이 드신 분들이 뒤늦게 바람 피우다가 전 재산 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상간남, 전 재산. 남편이 술을 따르다 흠칫하며 술을 식탁에 흘렸습니다. 아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주방에 서서 그 꼴을 보던 오유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남편이 쩔쩔매는 꼴을 보니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녀는 접시를 들고 식탁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술 닦아드릴게요. 오유리가 행주로 식탁을 닦으며 은근슬쩍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주 노골적인 스킨십이었죠. 남편이 기겁하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내가 닦을게. 저리 가 있어. 어머, 사장님 왜 그러세요? 평소엔 안 그러시면서. 오유리가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순간 아들 지훈이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변호사의 촉이 발동한 겁니다. 평소엔 안 그러시다니요? 두 분 친하세요? 지훈이의 서늘한 눈빛이 남편과 오유리를 관통했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친하긴 뭐가 친해. 그냥 일하는 아줌마가 주책이야. 내가 오냐오냐 해줬더니 이 아줌마가 아주 기어오르네 그냥. 주책. 기어올라? 그 말에 참고 참던 오유리의 인성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밤샘 노동, 투명 인간 취급,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 앞에서 자신을 주책 맞은 아줌마 취급하는 남편의 태도. 그녀는 들고 있던 쟁반을 식탁 위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야, 박철수. 오유리의 입에서 반말이 튀어나오자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한테, 아버님. 웃기고 있네. 오유리는 도끼 어린 눈으로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철수 씨, 당신 아들이 변호사라 무서워. 그래서 나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모른 척해?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 마누라 늙어서 꼴 보기 싫다고. 나밖에 없다고. 거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어디서 헛소리야. 너 내가 불쌍해서 거둬줬더니 꽃뱀 짓 하려고 작정했어. 꽃뱀. 와, 진짜 바닥이네. 오유리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래. 누가 꽃뱀인지 보자. 변호사 아드님? 이거 한번 보실래요? 오유리가 핸드폰 갤러리를 열어 지훈이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남편과 오유리가 모텔 가운을 입고 찍은 셀카, 입술을 맞대고 찍은 사진, 그리고 남편이 보낸 낯뜨거운 문자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가 다 해결하고 갈게. 그 늙은 여우 얼른 치워버리고 우리끼리 살자. 사랑해, 유리야. 지훈이는 말없이 핸드폰을 넘겨보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점점 차갑게 굳어졌고 남편은 다리가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아, 그게 아니라 저 여자가 합성을. 아버지, 지훈이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남편의 말을 잘랐습니다. 합성 아니네요. 날짜랑 위치 정보까지 다 있습니다. 게다가 이 문자, 어머니 명의로 된 건물, 본인이 관리하게 해달라고 하셨네요. 내 건물을. 이번엔 제가 나설 차례였습니다. 저는 충격받은 척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이야? 저 여자랑 짜고 내 재산 빼돌리려고 했어. 세상에,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지. 아니야, 여보. 오해야. 다 저 여자가 꼬신 거야. 나는 그냥 술김에. 남편은 저에게 매달리며 비겁한 변명을 쏟아냈습니다. 그 꼴을 보던 오유리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철수. 너 진짜 쓰레기구나. 나한테는 마누라가 악마라며? 이혼만 기다려달라며. 닥쳐. 이 꽃뱀 같은 년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남편은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들어 오유리에게 끼얹었습니다. 물벼락을 맞은 오유리의 얼굴에서 검은 마스카라 국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가라고.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남편은 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오유리를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현관까지 질질 끌려가던 오유리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니들이 나한테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그때 지훈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지금 주거 침입에 협박, 그리고 불법 촬영물 유포까지 하셨네요. 제 명함 드릴 테니까 경찰서에서 뵙죠. 당장 안 나가시면 현행범으로 신고합니다. 변호사의 법적인 경고. 오유리는 그 한마디에 얼어붙었습니다. 돈을 뜯어내기는커녕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게다가 믿었던 박철수는 지금 자신을 쓰레기 취급하며 내쫓고 있습니다. 진짜 더러워서 간다. 네, 진짜 더러워서. 오유리는 짐 가방도 챙기지 못한 채 몸빼 바지 차림 그대로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현관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남편은 헐떡거리며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휴, 다 해결됐다. 이상한 여자가 붙어서 큰일 날 뻔했네. 그치, 여보? 지훈아, 아빠가 다 정리했어. 뻔뻔함의 극치.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오유리는 1차전 상대였을 뿐. 진짜 심판관은 지금 식탁 맞은편에 앉아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정리? 제가 낮게 읊조렸습니다. 지훈아, 펜이랑 종이 좀 꺼내라. 네. 갑자기 그건 왜? 내 아버지, 유원장. 아니, 각서 받아야지. 넌 재산 포기 각서. 남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이제 진짜 공개 처형이 시작될 시간입니다. 각서라니?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 박철수가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오유리가 사라진 현관과 싸늘하게 식은 식탁을 번갈아 보는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긴. 죗값을 치러야지. 저는 식탁 위에 있던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 남편인 척 오유리에게 보냈던 카톡 내역을 열어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와서 돈도 챙기고 마누라 누워있는 동안 우리끼리 등잔 밑이 어둡다 놀이 좀 하자. 남편이 화면을 보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뭐야? 내가 보낸 거 아니야. 나는 이런 거 보낸 적 없어. 그래. 당신은 술 처먹고 자느라 몰랐겠지. 내가 보냈으니까. 뭐?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조차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술 취해 들어온 날, 내가 당신 손가락으로 잠금 풀고 오유리 불렀어. 내 안방에서 둘이 무슨 짓거리가 하고 싶은지 보려고. 근데 참 가관이더라. 당신, 나보고 늙은 여우라며? 꼴 보기 싫다며? 여보? 그건 오해가. 지훈아,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지훈이는 상황 파악을 끝내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내 아버지 선택지가 2개 있다. 설명해 드려라. 지훈이는 차가운 변호사의 얼굴로 돌아와 식탁 위에 냅킨을 펼치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긴 하지만 이 녀석은 상간이라면 치를 떠는 변호사랍니다. 아버지, 선택하세요. 1안, 상간녀 소송 및 이혼 소송 진행. 이 경우 아버지가 유책 배우자라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합니다. 무엇보다 회사 게시판이랑 업계에 소문 쫙 퍼질 겁니다. 박철수 사장, 꽃뱀한테 노란하다 이혼당함. 사회적 매장이죠. 남편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가 목숨보다 아끼는 가오가 죽는 길입니다. 이안, 전 재산 어머니 명의 이전 및 조론. 법적으로 이혼 도장은 안 찍습니다. 아버지 체면은 살려드려요. 대신 회사 주식, 아파트, 예금 전부 어머니께 양도하세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주시는 용돈 받으면서 집안일 전담하고 조용히 사시는 겁니다. 뭐라고 빈털터리에 식모살이를 하라고. 남편이 펄쩍 뛰었습니다. 싫으면 일한 가시죠. 제가 어머니 변호 맡으면 아버지 팬티 한 장 못 건지고 나가게 해드릴 자신 있습니다. 저 아시잖아요. 아들 지훈이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들, 그리고 경멸 어린 눈으로 보는 며느리를 둘러보았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이란을 택하면 사회적 죽음이고 이안을 택하면 경제적 죽음입니다. 겁쟁이 박철수의 선택은 뻔했습니다. 이안으로 해. 남편이 고개를 떨구며 기어들어가듯 말했습니다. 안 들려요. 크게 말해요. 제가 쏘아 붙였습니다. 이안으로 한다고. 재산 다 가져가. 대신 소문만 내지 마. 제발. 남편이 울음을 터뜨리며 식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저는 우아하게 며느리에게 손짓했습니다. 민지야, 가서 인주 가져오렴. 그날 밤, 모든 재산 양도 각서에 지장이 찍혔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난장판이 된 거실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기름 냄새, 먹다 남은 전찌꺼기, 산더미처럼 쌀인 설거지. 남편은 소파에 널브러져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 뭐해? 안 일어나? 나 오늘 충격받아서 몸살기가. 어머, 이 집 주인이 누군지 까먹었나 보네? 이제 이 집 4명이야. 당신은 얹혀 사는 관리인이고, 저는 오유리가 벗어 던지고 간 기름 쩌든 앞치마를 남편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오유리가 남긴 일이 태산이네. 설거지하고 바닥에 튄 기름기 싹 닦아놔요. 미끌거리면 당신 용돈에서 깐다? 지금? 그래도 명색이 회사 사장이고 이 집 가장인데, 가장?
사장? 당신 회사 주식도 나한테 넘겼잖아. 이제 당신은 그냥 박 씨야. 잔말 말고 움직여. 쫓겨나고 싶어? 남편은 울상을 지으며 앞치마를 주워 들었습니다. 배 나온 중년 남자가 촌스러운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는 꼴이라니. 그는 싱크대 앞으로 터덜터덜 걸어가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남편이 그릇을 닦는 처량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오유리가 꿈꾸던 안방마님 자리? 어림없죠. 그 자리는 오직 승리한 자, 저 김명숙만의 것입니다. 3개월 후, 백화점 VIP 라운지. 저는 새로 산 선글라스를 끼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어머, 명수가, 너 요즘 얼굴 폈다? 남편이 보약이라도 해줬어? 친구가 부러운 듯 묻더군요. 보약은 무슨, 청소기를 하나 새로 들였는데 성능이 아주 좋아. 말도 잘 듣고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박철수. 아니, 박 씨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마님, 화장실 청소 다 해놨습니다. 저, 이번 달 용돈 5만 원만 미리 땡겨주시면 안 될까요? 친구랑 소주 한잔하기로 해서 저는 피식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화장실 줄눈 검사에서 합격하면 줄게. 대기하고 있어. 듣자 하니 오유리는 그 뒤로 꽃뱀 소문이 나서 아예 다른 지역으로 떴다고 하더군요. 700만 원은 챙겼겠지만 평생 숨어 다니는 신세가 되었겠죠. 반면 저는 남편의 재력과 아들의 권력, 그리고 자유까지 얻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오늘따라 참 맑네요. 복수는 차갑게, 뒤처리는 깔끔하게, 그리고 내 인생은 화려하게. 이것이 진정한 승자의 삶 아니겠습니까?